첫 번째, 바이러스랑 독고다이로 싸워서 뒤지든 살든 버티는 것. 두 번째,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들든지 백신을 만들든지. 세 번째, 그냥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얘들이 변이를 하면서 우리를 안 죽이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피해 없는 변이로 바뀌어주는 거. 이 세 가지 길 말고는 없습니다. 오셨군요. 오시는지도 몰랐습니다. 이것저것 좀 준비 좀 하느라. 네, 어서 오십시오. 오시고요. 1편은 보고 오신 거죠? 네, 1편을 못 보신 분은 반드시 1편 확인하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인트로 앞부분에 1편에 대한 세 가지 종식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추려 놓은 걸 이제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한 가지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볼 예정인데요. 제가 사용할 검색 엔진은 네이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뭐였죠? 네,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정면 돌파입니다. 이게 종식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인데요. 가장 무식하고도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방법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두 번째 길, 세 번째 길로 가지 못할 경우에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길로 가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아무도 모르는 일들 중에 한 가지가 1년에, 하루에, 한 주에, 한 달에 얼마나 많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는지, 그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숙주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류를 숙주로 만들어지는 그런 바이러스, 조류 독감이랄지 아니면 박쥐, 돼지, 원숭이, 기타 등등, 많은 숙주를 대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숙주로 해서 만들어지는 바이러스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할 겁니다. 이제 그 숫자가 얼마큼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종식으로 하는 길 첫 번째 정면 돌파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였지만, 자, 과연 바이러스와 인간의 전쟁에서 정면 돌파가 나쁜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가 새롭게 태어났을 때 이 바이러스들은 우리 인간들을 숙주로 한다고 했을 경우 인간 그 첫 번째 그 누군가에게 아마 감염이 될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들도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되게 낯설어서 적응을 못해서 우리나라도 곧 위드 코로나로 가겠지만, 다 되게 낯설고 당황스러워하는 것과 똑같이 이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똑같을 겁니다. 이놈의 숙주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라는 숙주라고 하더라도 인간들의 우리 전 세계 78억 명이 넘는 그 인간들 각각 개개인이 얼만큼 강한지 약한지 얘들은 가름을 못하죠. 아마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들, 새롭게 만들어지는 바이러스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번째 감염자에게 감염이 되었을 때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 그 선에서 그냥 죽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19처럼 팬데믹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독한 놈들은 10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다가 한 몇십 년 전부터는 10년에 한 번꼴로 오더니 이제는 5년에 한 번꼴로 오고 있어요. 이런 계산이라면 이 코로나19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우리의 친구, 이웃, 먼 이웃으로 계속 같이 어울려서 사는 동안에도 계산상 5년이면 벌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3년 정도 지나면 또 다른 독한 놈 한 놈이 또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몇 천만 개, 몇 억만 개, 몇십 개, 몇 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신출구밀하게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아마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생겼다가 없어질 거예요. 대부분 인간이 이기고 진짜 독한 놈들은 이렇게 5년 주기에 한 놈씩 나타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해가지고는 대부분 인간들이 이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처럼 팬데믹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독한 놈들을 만났을 때는 또 사정이 다른 거죠. 지금까지 우리 인류상 이렇게 독한 놈들이 어떤 놈들이 있었는지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예는 스페인 독감입니다. 네, 네이버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만 보고요. 네, 뒤에 간추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위키에 있는 내용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고요.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당시 바이러스 현미경 사진이라고 하네요. 네. 스페인 독감은 1918년 2월부터 1920년 4월까지 발병한 팬데믹이고요. 감염자는 당시 전 세계 인구가 약 17억 명 정도 되었는데요. 그 중에 약 5억 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고요. 사망자 수는 1700만 명에서 많게는 5천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인구 대비 1에서 2.9%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감염률을 봤을 때 5억 명이니까 17억 명 대비 5억 명이면 약 30% 정도가 당시에 감염이 되었고요. 치사율은 3.4에서 10% 정도 유행이 되었던 그런 팬데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무오년 독감이라고 해서 당시에 742만 2113명이 이제 감염이 되어 가지고 전체 인구의 44% 엄청나네요. 그 당시 전체 인구의 44%가 감염이 되어서 13만 9128명이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셨습니다. 전체 인구의 0.83% 정도가 사망을 하셨고요. 전체 감염자의 1.87%가 사망을 하신 그런 참혹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팬데믹은 패스트라고 불리우는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역시 나무 위키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46년부터 1353년 동안 전 세계에 발병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14세기 중반에 발병한 엄청난 재앙인데요. 우리 역사상 인류를 가장 많은 죽음으로 내몬 전염병이기도 합니다. 당시 인구가 4.5억 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최소 1억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22%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게 지금 발병을 해서 이 정도 사망을 한다 그러면 전 세계 17억 명 이상이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감염률이나 치사율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유럽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생겨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많게는 2분의 1까지 사망을 하였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말론을 논할 정도로 인류 멸망 카운트다운이 이루어졌던 그런 엄청난 재앙 흑사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인류는 바이러스의 큰 재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러한 전염병들은 계속 우리들을 방문할 텐데요. 그때마다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에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19를 한번 되짚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흑사병과 그리고 스페인 독감. 예, 좀 전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데이터는 3월 4일 기준입니다. 감염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4억 4천만 명.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게 사망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인구가 78억 명 정도 되니까요. 감염률이 약 5.6%, 그리고 치사율은 0.13%가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정면 돌파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백신,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망자 수만 이제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제 다행히 우리 세 번째 길인 변이가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되어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변이가 되어주는 걸 기대하면서 정면 돌파, 그리고 꾸준히 개발을 해서 완벽한 치료제를 만드는 거, 그거 방법 말고는 이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길, 정면 돌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완벽한 백신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길은 완벽한 백신의 개발인데, 우리 인류상 완벽한 백신을 개발해서 멸종을 시킨 바이러스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연두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천연두, 옛날에는 호암마마라고 해서,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비디오 같은 거 빌려보면 공산당 조심하고 호암마마, 옛날에는 호암마마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불법 비디오 이런 것들이 안 좋다고 이렇게 공익 광고처럼 나오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호화는 호랑이의 그 재난입니다.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거. 그리고 하나가 마마인데요. 이 마마가 바로 천연두입니다. 이 천연두는 인류가 최초로 박멸하고 멸종시킨 바이러스가 되겠죠. 천연두는 뭐 간단하게 백과사전에서 보겠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급성의 법정 전염병, 열이 몹시 나고 온몸에 발진이 생겨 딱지가 저절로 떨어지기 전에 긁으면 얽혀야 된다. 전염력이 매우 강하며 사망률도 높으나 최근 예방주사로 인해 연구용으로만 그 존재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완전 멸종되지는 않았네요. 연구용으로만 천연두 균이 있을 뿐, 바이러스가 있을 뿐, 이제 완전히 우리 인간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 바이러스가 바로 이 천연두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완벽한 백신을 개발하기에는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돈이죠. 사실은 뭐 의학회사나 아니면 뭐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게 경제성 이론에 입각합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켜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돈이 안 되는 백신은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돈이 되니까 전 세계 의학 분야에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모더나나 화이자 이런 데서 이제 개발을 해서 전 세계에 뿌려 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죠.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너무 짧은 나머지, 그리고 변이가 계속 생기는 나머지 완벽한 백신은 만들지 못하고, 백신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을 하지 못하고 위드 코로나로 많은 나라들이 정책을 바꿔서 함께 가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길입니다. 세 번째 길은 바이러스가 저절로 자연 소멸하는 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런 경우가 있겠냐 하겠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그 예로 제가 사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수년 전에 발병해서 나름대로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줬던 이 사스 바이러스 역시
많은 변이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 우리 인간들이 백신을 만들 생각도 안 했어요. 예, 이게 변이가 된 것이 인간에게는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변이로 바뀌면서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그전 버전의 바이러스들을 죽이는 그런 감사한 일을 하고 사라졌죠. 예. 이제 변이가 계속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숙주가 죽으면 자기들도 죽으니까. 예. 그리고 처음에 얘들도 인간이 숙주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맹공격을 해서 아주 강하게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격을 해서 딱 들어와 보니 이 번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심지어 죽는 거예요.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러면서 변이라는 그런 형태로 진화를 하면서 숙주는 죽지 않으면서 계속 많이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종으로 변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수준만 돼도 그냥 지금 우리가 매년 맞던 독감 정도 수준으로만 그냥 계속 가지는데 사스 같은 그런 경우에는 심지어 인간에게 전혀 피해도 주지 않으면서 자기들끼리 죽이는 그런 바이러스로 변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사스, 예,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예, 이렇게 나오네요. 네. 자, 이게 2003년도 7월까지 이제 3년 동안 2002년부터 2004년 1년도 안 되네요. 한 8개월, 8, 9개월 정도, 예, 발생해서 774명이 사망했네요. 네. 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것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죠, 사스가. 네. 이것도 중국에서 발병했습니다. 2002년도 중국 광둥성에서 처음 발병을 해서 홍콩을 거쳐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었는 건데, 7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한 전염병이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에 비하면 아주 우습지만, 이 코로나의 큰형님을 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네. 백신 개발하고 한번 볼게요. 사스의 원인 병원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입니다. 우리 집에 우쭈쭈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주기적으로 심장 사사총 주사도 맞지만 코로나 백신 주사도 계속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데노 리노바이러스와 함께 사람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 중 하나이며 현대까지 확인된 인체 전염 바이러스는 총 6종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쭉 내려가면요. 뭐 백신에 대해 가지고는 안 나오네. 백신 개발인데. WHO는 사스의 원인균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거나 가진 적이 있는 경우에 사스 감염자로 분류한다. 사스 감염자는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고 보균자가 발병할 경우 실제 사스 환자가 된다. WHO는 사스가 공기로 감염되는 질병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스의 주요 감염 경로는 호흡기관에서 배출된 전염성에 강한 작은 물방울의 매개로 눈과 코, 입 등을 통해 직접 접촉으로 전염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심지어 백과사전 잘 안 나오네요. 이 사스 바이러스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백신도 개발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에 비해서는 피해는 아주 작지만 이렇게 변이를 통해서 자연 소멸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편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긴 했지만 큰 재미는 없죠. 네. 어쨌건 결론적으로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현재 팬데믹을 이겨내야 되고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런 놈은 계속
찾아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짧으면 2, 3년 후에, 길어봤자 5년에서 10년 안에 더 무서운 놈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개인 방역하는 그런 시스템을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되더라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편에 이어 2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나라, 건강한 가족,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